많은 아이들이 걸리는 게 포도당 구균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근데 온 전국 그 학교에 있는 전교생이 이 사람한테만 김밥을 말은 거야. 그러면 이 전교생이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풍 갈 때 많이 생기는 게 포도당 구균 식중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김밥을 먹으러 갈 때 그 김밥을 많은 사람 얼굴을 좀 쳐다봐야 돼. 그리고 가끔다 말도 붙여봐야 돼. 혹시 목소리가 변하진 않았는지, 손은 멀쩡한지, 비듬은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있네. 머리카락 빼고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간 많은 비듬은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럴 때 빨리 박차고 일어나셔야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를 우리 포도당 구균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포도당 구균이 되는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이라는 건 뭐냐면 장에 영향을 주는 독이에요. 그걸 엔테로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도 엔테로톡신이에요. 장독소. 얘도 엔테로톡신, 장독소. 포도당 구균도 장독소, 엔테로톡신이에요. 근데 아까 얘는 내독소라고 했습니다. 내독소. 그리고 얘는 외독소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 가공식품, 이거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유제식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대부분 보면은 여름에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가을도 만만치가 않아요. 봄, 가을도. 왜? 우리 케이크 먹고 나서 얘 변할 것 같아. 냉장고 얼른 집어넣어라는 게 여름입니다. 가을, 봄, 가을은 어때요? 괜찮겠지? 날씨도 괜찮으니까 이래서 걸리는 게 포도당 구균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여름만 흔한 게 아니라 봄, 가을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잠복기 엄청 짧죠? 0.5시간. 네, 그리고 평균 3시간. 자, 증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 증상 맞고요. 자, 예방 보세요. 화농,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의 음식 취급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열에 의한 예방 효과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5도씨 이하로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조리를 했다면 2시간 이내에 섭취해라. 결국 김밥 같은 거는 2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좀 신경 써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요. 자, 보툴리누스는 역시 외독소. 그쵸? 독소는 다 외독소니까. 자, 원인식품 보시면, 이거네. 소세지, 육류, 통조림. 대부분 통조림 때문에 생기는 게 보툴리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기성 상태에서 생기는 거죠. 잠복기 보세요. 꽤나 길지요? 그러니까 보툴리누스는 독성에 속하지만 잠복기는 좀 길어요. 자, 게다가 증상은 신경성 증상이야. 아까는 대부분 위장의 증상을 일으키는 엔테로톡신이었거든요. 그렇죠? 아까 장염 이렇게 됐었는데 얘만 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뉴로톡신이라고 합니다. 뉴로톡신. 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이라는 거죠. 이게 보툴리누스. 아까 얘네 셋은 장에 영향을 주는 에라르스라고 해서 장독소라고 하는 거고요. 얘 뉴트로톡신, 그래서 신경에 영향을 준다 해서 신경독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툴리누스는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 약간 특이한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독은 열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툴리누스 독은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열에 약해. 그러니까 독이 열에 약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보툴리누스 균 자체는 또 열에 강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다른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이시죠? 치명률도 높으네. 그렇죠? 자, 일단 증상, 신경성 증상 보시면 시력 저하에 복시, 안검하수, 동공항대. 자, 보세요. 시력 저하, 복시, 안검하수 이걸 누가 식중독 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상도 약간 특이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명률도 높아요. 6에서 7%. 아까 앞에서 배웠던 세 개는 치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치명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치명률이 좀 높구나. 독소가 80도씨에서 수분간 가열하면 파괴되고 그렇죠? 그리고 균은 오히려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툴리누스 얘는 좀 특이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웰치균 식중독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얘는 그냥 독소형에 속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4개 식중독, 또 4개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말한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그리고 독소형의 포도당 구균하고 보트루닌수 요 두 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네 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자, 요걸 정리한 게 그 밑에 펴입니다.